네, 시청자 여러분, 밤 10시 여의도 주시광 어서 오십시오. 진행의 이화선입니다. 자, 시장이 너무 빠르게 올라갔던 걸까요? 조정의 빌미를 찾고 있었다라는 분석입니다. 두려움이라는 재료가 나오니까 좀 크게 반응하고 있는 양시장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오늘 또한 고생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자, 복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현재 파란불 켜진 모습으로 오늘장 마감이 된 모습인데요. 양시장에서 3%대의 낙폭이 보였습니다. 2,500선 넘보던 코스피는요, 이제는 2,200선 방어하기 바빠졌습니다. 코스닥도 3% 내리면서 800선 밑으로 떨어졌죠. 자, 양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물량을 덜어냈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이 같은 장세 속에서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특히 코스피 시장에서 조금 더 많이 담는 움직임이 그려졌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도 시총 상위 대형주 위주로 과감하게 베팅하고 있는 모습이 그려진 건데요. 자, 이제는 하락했다라고 해서 무서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저점 매수의 기회로 삼아서 똑똑하게 대응하고 있다라는 집중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같은 조정을 우리가 위험의 시그널로 받아들여야 할지 아니면 건강한 조정이다 이렇게 체크를 해봐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앞으로의 장세를 예견해보고 또 대응 전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유익한 여의도 주시광 TV로도 함께 하실 수 있지만 유튜브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머니투데이 방송 혹은 MTN 쳐서 들어오시면 실시간 플레이 중인 여의도 주시광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실시간 채팅 또한 가능하기 때문에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마구마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고래클럽의 두 분의 전문가가 나와주셨습니다. 종목에 대한 이야기, 이슈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해주실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쭉 들어보시고 좀 더 도움이 된 전문가 있다고 한다면 저희 쪽으로 투표해 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하단에 문자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013-3366-8200번입니다. 전문가 이름 혹은 전문가 번호 기입하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투표에 참여하실 수가 있고 투표수가 가장 많은 전문가는 다음 주 목요일 밤 11시 무료 방송 또한 진행해 주실 예정이니까 여러분 꼭 다음 주 수익 전략들 들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투표에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의도 주시광 즐겁게 즐기실 수 있는 방법 있죠. 노란톡 자주 쓰실 텐데요. 거기에 여의도 주시광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방과 연결이 됩니다. 이 역시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장은 또 어떻게 시작이 되게 될까요? 자, 한 주의 마지막 거래 금요일장의 전략 세우러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이 같은 장세 속에서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고래만한 수익을 잡을 수가 있을까요? 자, 고래클럽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정지우 전문가, 정홍주 전문가 함께 할게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하루 종일 HTS 보신 분들은 파란색만 보다가 우리 두 전문가의 붉은색 자켓을 보시면 또 많은 격려와 또 희망, 응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두 분 중에 한 분만 다음 주 밤 목요일 11시에 무료 방송을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어떤 전문가와 함께하게 될지는 오로지 여러분의 투표 결과에 달려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두 분의 전문가가 아주 열심히 전략들 챙겨와 주셨다고 하거든요. 잘 들어보고 투표에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정홍주 전문가께서는 어떤 무방 주제 챙겨와 주셨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예, 반갑습니다.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주식 신동이시잖아요. 네. 이 같은 장세 신동은 과연 어떻게 대응하는 건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자세하게 좀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무방 주제를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은 여기 만약 제가 무방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이 머니투데이 방송 3월 달에 이제 방송을 이제 했었을 당시에 고수스리라는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죠. 3월 달에 지수의 폭락을 얘기하면서 1900선에 대한 붕괴가 됐을 때
척추가 부러졌다, 현금 최대한 하고 이건 일반적인 조정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려서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려서 대폭락을 피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지금 이게 동일한 건가 아닌가라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근데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일단 그런 어떤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 우리가 과연 주식에 대한 비중을 줄여야 될 것이냐 아니면 11월에 미국 대선까지 이 장이 다시 끌고 올라갈 수 있는 장일 것이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요. 뭐 공포지수, 뭐 여러 가지 해외 증시에 대한 움직임, 뭐 수급 여러 가지 보면은 여러 기준이 있는데 그런 거를 보고서 우리가 분석을 통해서 예상과 함께 대응을 하시면 되는데 단순하게 느낌으로 똑같은 것 같은데 똑같은 것 같은 게 아니고 어떤 기준의 통계 지표를 가지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제가 자세하게 공개 방송하게 되면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1900에서 1400까지 약 500포인트 정도 피해드렸는데 그 이후에 1450포인트대에서 3월 19일 날 제가 매수, 그때는 또 100% 주식 매수, 대세 상승의 시작이다. 정확하게 맞춰드렸죠. 그래서 폭락과 바닥을 정확하게 맞춰드려서 1000포인트까지 올라갔는데 여기에서 또 잘하면 또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무료 방송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의 이 장세는 3월의 폭락장과는 조금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그럼 좀 다른 전략으로 접근을 해야겠는데 이러한 지혜들 많이 알려주실 예정이라고 해요. 투표수가 많을 경우에요. 그래서 여러분 투표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정주 전문가께서는 어떤 무방 또 챙겨와 주셨는지 역시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네. 예. 전문가님께서는 또 오늘 장 어떻게 소화를 해내셨는지 너무 궁금한데. 예, 코로나가 좀 재확산돼가지고 네. 이게 약간 좀 변수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쵸. 뭐 누구도 예단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오늘 좀 주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일단 지금 이제 코로나 재확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좀 우려스러울 텐데요. 한 가지 시사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미국 증시 코로나 2차 대확산이 나타나면서 폭락세 나타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증시도 어느 정도 대비는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아마 3월과 좀 약간 틀린 부분은 분명 없지 않아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한 가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당장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에 상승이 나타날 만한 강한 상승이 나타날 만한 좀 모멘텀은 부족합니다. 그만큼 이제 미국 연준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FOMC 의사록에서 수익률 제어 곡선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보류하는 듯한 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실망 매물이 나왔는데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이전에 FOMC에서는 오히려 경기 부양 의지를 강하게 피력을 했었는데 FOMC 의사록에서 뭐 그런 부분들이 나왔다라고 해서 실망 매물이 나왔다는 건 이유에 불과할 것 같고요. 과열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시켜준다라는 관점에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기 때문에 잭슨 홀웨이가 8월 28일 날 예정돼 있죠. 거기에 맞춰서 급등세가 나타날 핫 이슈가 될 만한 종목을 제가 8월 27일 날 공개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꼭 놓치지 마시고 제 공개방송 하게 된다고 하면 집중적으로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꼭 투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두 전문가께서 굉장히 자신 있는 말투로 이 무방 주제들 챙겨와 주셨어요. 여러분, 어떤 전문가의 무방을 더 듣고 싶으세요? 자, 이제부터 투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13-3366-8200번입니다. 전문가 이름이나 번호 기입하셔서 문자 보내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러면 다음 주 목요일 밤 11시에 무방을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두 분 중에 한 분만, 투표수 가장 많은 전문가만 무방을 진행하게 되니까요. 투표 많이 해주시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당장 내일장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데 오늘 밤 무료 방송을 책임져 주실 전문가는 누구실까요? 바로 지금 이 자리에는 나와 계시지 않으시죠? 지난주 목요일에 우승을 하신 정혜영 전문가께서 준비를 많이 해주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지수가 조정이 지속이 되고 있는 가운데 종목 교체 그리고 종목 매수 찬스를 노려볼 시간을 또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자, 잠시 후 밤 11시거든요. 저희 방송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고 무방까지 연이어서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는 투표하실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무방 주제들 화면 통해서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그리고 책임에 있어서는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여의도를 뒤흔들었었던 강력한 이슈들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 또 코스피 시장에서 1조 원을 순매수하는 움직임 보였죠. 자, 그리고 또 곧버스에 베팅했었던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최근 들어서 한박 웃음을 짓고 있는 양상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하락 장세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의견이 참 분분한데요. 이 개인 중심의 매수세이기 때문에 좀 우려를 표하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또 지수가 급격히 오른 만큼 10% 내외의 조정은 오히려 건강한 조정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이러한 조정 장세를 잘 이겨내 여러분만의 무기가 필요할 텐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두 전문가는 어떤 이슈에 집중한 종목들에 좀 더 포커스 맞추고 계시는지 힌트 얻어보시죠. 화면 보여주세요. 네, 옆쪽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전문가 환하게 웃고 계시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 정홍주 전문가 진원생명과학 챙겨와 주셨습니다. 오늘 이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체크되고요. 정주 전문가께서는 오리엔트 바이오 가져와 주셨어요. 어떤 이유로 또 특징을 잡아주셨는지 궁금한데요. 잠시 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상한가 갔던 종목부터 볼까요? 진원생명과학입니다. 장 초반부터 이 종목이 좀 급등을 실현하더니 상한가 계속해서 터치를 해내며 오늘 장 마쳤습니다. 12,750원 종가 보이고 있는데요. 진원생명과학이 개발하고 있는 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이죠. 전문가님 지금 제가 또 차트를 보니까요. 한 18일을 제외하고 13일부터 19일까지는 좀 상승세가 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진원생명과 어쩐 일일까요? 차트가 요새 보면은 그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매매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V자 왔다 갔다 하죠. 요거는 굉장히 깔끔한 거예요. 그래서 꿈의 차트에 오는 신호 포착된 종목이 요거이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일단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에 이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게 개발 중인 GLS5310에 대한 동물 실험 진행 중의 형태 속에서 연내 임상시험에 대한 가능성 기대감으로 강세를 띄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지금 동물 실험에서 이제 임상시험 넘어가는 건데 임상시험에서 1상, 2상, 3상 시간이 또 걸리겠죠. 그래서 이 지금의 이런 것이 이제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런 기업들이 요새 많기 때문에 뭐 효과 있다, 뭐 임상시험 진행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런 어떤 제약바이오는 기대감과 함께 기술적 매매를 잘해야 되는데 너무 단정적으로 상승을 예측하지 마시고 대응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요새 제약바이오 업종별 누적 수 보세요. 개인들이 잔뜩 산 게 제약바이오 쪽이고 기관이나 외국인들 팔고 있는 것이 제약바이오 쪽에서 지금 과열된 국면에 속했다 보니까 이런 분야대의 종목들은 기술적 대응을 정말 잘해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또 미국의 자회사 VGXI 이노비어가 개발 중인 코로나 백신 생산을 담당하는 CMO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노비어에 대한 백신 개발이 이뤄질 경우에 그런 것을 생산하는 담당의 자회사가 갖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백신 생산 관련주로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죠. 이노비어는 예전에도 많은 여러 군데에서의 지원을 많이 받아요. 특히 미국 국방부의 이노비어 900억 규모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개발 지원까지 이루어지고 미국에 있는 부호들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백신 개발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게 여러 어떤 부호들의 돈이 투입된다는 것은 가능성을 높게 보는 거기 때문에 예전부터 제가 진원생명과학에 대한 어떤 관심도를 항상 주시했던 종목인데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깔끔하다라고 제가 이야기했냐면 다른 것들은 패턴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관련주 중에서 여러 개가 있지만 제약바이오 중에서 만약에 오늘 같은 이런 게 포착됐다. 그러면 이것만 하면 이제 막 여러 개 막 다 사가친 거 많습니다. 하지만 다 하지 마시고 딱 하나만 정확하게 노리시면 돼요. 왜 깔끔하냐면 패턴을 보세요. 파동만큼의 조정이 나왔어요. 충분히. 조정 길이가 상승 길이만큼은 나와야 돼요. 충분히 나왔고 횡보와 조정수를 충분히 받은 상태에서 첫 돌파 그리고 위에 4월 달에 거량이 없었죠. 상투션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상승 여지가 있는 상태에서 조정 길이가 충분히 나온 상태 첫 돌파. 근데 보세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주봉 차트에 이렇게 꿈의 차트의 신호가 이렇게 오늘 나왔어요. 그래서 장중에 오늘 매수했다면 수익률 많이 났었을 텐데 밴드의 첫 돌파, 대응복의 첫 돌파, 밴드의 첫 돌파.
자, 1차, 2차의 상승 초기 엘리엇 파동 이론에 의해서 상승파의 첫 시작. 근데 위에서 거래가 없다. 깔끔하죠. MACD 찰트 음봉이 줄고 있는 형태의 골든 크로스. 월봉을 볼까요? 월봉도 첫 돌파. 조종을 받고 5개월 이평선 돌파와 밴드 첫 돌파. 대량 거래 최고 떴던 시점의 첫 돌파. 월봉, 주봉, 일봉이 첫 돌파이기 때문에 오늘 따라붙어도 24%, 25%, 20% 이럴 때 따라붙어도 되는 오늘 상한가를 노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신호 포착이 꿈의 차트의 시스템에 포착됐기 때문에 오늘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추가 상승은 나오겠죠. 근데 위에는 없어요. 허공.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언제 꺾일지 몰라요. 하지만 중간에 이제 봐가면서겠죠. 예를 들어서 120분 분봉이 뭐 밴드를 깬다거나 약세 신호의 대응봉 나온다거나 지표가 과열권에 들어간다거나 그것도 기준에 의해서 이제 매도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짧게 한다면 120분 분봉에서 보통 연속으로 올라가는 이런 폭 단기로 봤을 때 좀 나왔죠. 그리고 지금 대부분 다 과열됐기 때문에 내 같은 경우에 한번 챙기고 다시 반락 이완 기준을 잡고 다시 하는 게 안정적인 매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그 연내에 대한 어떤 임상시험은 이제 시작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1상, 2상, 3상까지 본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그런 관점에서 이런 재료는 너무 연속으로 끌고 나가기보다는 수축을 챙겨가면서, 그리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챙겨가면서 하는 것이 좀 더 나은 전략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장에 있어서 강력했던 특징주, 또 꿈의 차트에서 포착이 된 종목이라고 하네요. 진원생명과학 대응 전략들 챙겨봤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라면서 이어서 정주 전문가의 종목도 살펴볼게요. 오리엔트 바이오입니다. 여러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인맥주로도 많이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차트를 한번 볼게요. 15.24%까지 뛰어오르게 되면서 1,890원에 종가 형성한 모습입니다. 인맥주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게 또 이재명 지사의 관련주로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공시가 또 나왔네요. 오리엔트 바이오 쪽에서는 이재명 지사와 우리 사업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가 나온 상황이기도 해요. 제가 오늘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궁금해요. 이게 왜 오늘 가져와 주셨는지. 네. 일단 최근 들어 가장 좀 핫 이슈가 됐던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좀 들고 왔는데요. 이 오리엔트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일단 무엇보다 이제 최근 들어 대선 테마주를 엮인 부분이 있죠. 예전에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선 출마를 할 때 이 공장 앞에서 대선에 출마하겠습니다 선언하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엮인 부분이 있죠. 뭐 역대 뭐 대박주들을 보면은요, 뭐 이화공영이라든지 뭐 써니전자 다 이런 종목들 대부분 바닥에 있을 때 관련이 없다. 사업이 관련이 없다. 관련 있는 대선 테마주는 없죠, 거의. 그래서 대부분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나서 좀 조정을 받고 난 다음에 또 움직이는 경우가 있죠. 분명 단기적인 관점에선 과열권에 있었습니다. 매매 거래 정지 예고가 떴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는 이제 과열권의 국면에 속해 있는 것 같은데요. 일봉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꼭 이 종목은 이제 대선 테마주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툴젠 쪽에 기술 이전, 유전자가 이쪽에 기술 이전을 또 받은 기업이죠.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보면 바닥에 있을 때 690원대에서 최대 주주를 대상으로 100억 이상의 3자 배정 유상증자가 들어와 있죠. 1년 동안 주식이 보유 예수된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수급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다. 대신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720선을 돌파하고 나서 이제는 매매 거래의 정지 예고가 떴기 때문에 시간의 단가에서도 좀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대부분 경고 종목 지정됐을 때는 최소 2주에서 길게는 한 달까지도 기간 조정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번 주 대량 거래가 시현되면서 아래 윗골이 대양선 일봉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 해서 다음 주까지는 기간 조정 국면에 초점을 맞추면서 역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짧으면 1주에서 2주, 길면 한 달까지도 기간 조정 국면으로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보유하신 분들은 이번 주 이제 시가 이상 매도 관점 이후에 향후 2주 후 혹은 한 달 뒤에 저가 재매수 기회를 노려보는 전략이 유리할 것 같고요. 이 종목이 왜 끝나지 않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대 주주가 3자 배정 유중이 들어와 있어요. 그만큼 신사업에 투자한다는 부분, 1년 동안 지분이 묶여 있다는 부분, 굉장히 그 부분이 결정적인 부분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툴젠 쪽에 유전자 가위 쪽의 기술 이전을 유일하게 또 받은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바이오 쪽의 신사업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월봉상 이번 달에 사상 최대 거래량이 이제 바닥권에서 시현되고 있는 만큼 중장기는 역시 매도했다라고 해서 향후에
1개월 뒤라든지 2주일 뒤에라든지 버릴 종목이라기보다도 1년 안까지는 꾸준한 관심이 필요한 종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리엔트 바이오도 추격 매수만 하지 마시고요. 이번에 코로나 위기 재확산되면서 조정을 좀 받는다라고 하면 천천히 저가 매수 기회를 또 노려보는 전략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네. 자, 오리엔트 바이오 살펴보셨고요. 추매는 자제하고 또 천천히 지속 관심 해보자라고 얘기해 주셨네요. 저 이렇게 두 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 진원생명과학과 오리엔트 바이오였는데요. 어떤 종목이 여러분께 도움이 많이 되셨어요? 저희 쪽으로 문자 보내시는 거 잊지 않으셨죠? 문자 많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과연 어떤 전문가가 이 투표수 가장 많이 챙겨가고 계시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중간 집계 완료됐습니다. 화면에서 만나보시죠. 네, 1차 중간 점검 집계 현재 두 전문가 담담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원생명과학과 오리엔트 바이오가 공개가 됐는데요. 자, 숫자가 점점 천천히 내려갑니다. 오, 우리 정홍주 전문가, 진원생명과학 챙겨와 주신 정홍주 전문가. 역시 상한가의 힘인가요? 네, 먼저 앞서가는 움직임 체크가 되네요. 자, 여러분 계속해서 투표는 많이 해주시길 바랄게요. 013-3366-8200번입니다. 전문가 이름이나 번호 기입하셔서 문자 많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 목요일 밤 11시에 오늘의 승자가 결정이 나게 되면 다음 주 목요일 밤 11시에 무료 방송 진행해 주시니까 여러분 꼭 투표 많이 해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밤 11시 바로 무료 방송 진행해 주실 전문가 정혜영 전문가신데요. 자, 정혜영 전문가님이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러볼게요. 정혜영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 낙폭을 많이 보여가지고요. 깜짝 놀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정혜영 전문가님 무방이 더 기다려졌어요. 오늘 어떤 내용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이 종합주가 지수가 굉장히 낙폭이 좀 컸죠. 굉장히 가슴이 두근두근 할 겁니다. 근데 이미 벌써 제가 요 며칠 전부터, 3일 전부터 척추 상단주에 올라갔기에 약세 신호가 발생이 돼 있다. 기간 조정에 들어갈 것 같다. 미리 예측을 많이 해드렸어요. 근데 오늘 제가 무료 방송할 것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자, 현재 이 상승으로 갈 거냐, 하락으로 갈 거냐, 이거를 점치는 것이 아니라 전략을 짜야 됩니다. 지금 전략은요. 제가 여기서 똑소리 나게 해줍니다. 똑소리 난다고 하는 경우는 망설이면 안 됩니다. 이 주식하고 연애하지 말아라. 냉정하게 대해라. 지금 바로 종목을 교체할 시점입니다. 교체. 그러니까 추세가 붕괴된 거나 이런 정보들 과감하게 새롭게 치수 추가 조정 대비 과감하게 바꿔주는 것이 정석이고요. 설사 다시 간다 하더라도 나중에 돈을 좀 더 주고 사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종목 교체 또 지수가 조정받으면 어디까지 조정받을 것이냐 명확하게 고래기법으로 분석을 쫙 해드리고요. 또 우리가 교체 매수도 좋긴 좋지만 배팅 구간입니다. 지금이 어떤 종목에 배팅할 것이냐 지수가 떨어진다 해가지고 무조건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지수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종목 장세요. 지수가 올라가도 종목 장세요. 그래서 이 종목을 잘 선정해야 되는데 오히려 동합주가에서 이렇게 조정권에 들어갈 때는 과감한 배팅, 과감한 종목을 선정해서 교체 매수 이런 거를 과감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11시부터 집중적으로 그런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어떤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느냐 어떻게 망설이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조목조목 제가 따져가지고 과감한 종목 배팅 승부 전략을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혜영 전문가님. 지금 이 실시간 채팅장에서도 정말 주식계 고수님이 무방을 준비해 주시는구나 기대가 많이 된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기대 많이 하고 계시니까요. 전문가님 이따가 많은 정보들 알려주시길 바랄게요. 잠시 후 밤 11시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정혜영 전문가의 무료 방송은 잠시 후 밤 11시니까요. 여러분 절대 놓치지 않으셔야겠습니다. 자,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라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앞으로가 기대되는 종목들 챙겨보기 전에요. 저희 리뷰할 종목들이 있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홍주 전문가의 종목인데요. S맥입니다. 이 종목을 7월의 마지막 날에 저희가 진입을 했었거든요. 자, 1,445원에 들어갔는데요. 자, 수익을 봤죠. 16.61% 수익을 봤습니다. 자, S맥 전문가님, 네. 어떻게 추가적으로 또 바라보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2주 전에 아마 한 것 같아요. 네. 직전주에 또 설명 그 종목도 오늘 설명을 드릴 건데 네. 일단 뭐 바로바로 다음 주에 꼭 가는 건 아니고 이제 1주, 2주, 3주 좀 걸릴 수도 있고 일단 결국 또 S맥도 제가 갈 거라고 말씀드렸듯이 직전주에 했던 것도 갈 거라고 봅니다. 이따가 설명드리면 아마 아실 네. 거예요. S맥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드릴 텐데 일단 7월 30일 날 제가 출연해가지고 7월 31일 날 시가 매수해가지고 장중 16.5%까지 일단 수익률은 났습니다. 그런데 SB 한번 차트 보시게 되면은 그 저항권이 4월 달에 거래가 터졌던 거기 저항을 받았어요. 그 근처에서. 아쉽게도 돌파할 수도 있겠지만 저항을 받은 모습. 그래서 수익률은 아마 났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 매도를 또 잘해야겠죠. 아무튼 장중에 이제 16%대까지 수익률이 났고, 지금은 어떻게 하는 것이 낫게 되냐. 일단 이게 끝이 될 계기는 어렵죠. 지금 주봉 차트의 밴드가 이격도가 짧은 상태에서 뭔가 변곡점이 나올 텐데 저 정도까지 올라갈 정도면 뭐 내려갈 것 같지는 않고요. 또한 지금의 그 월봉에서 이미 매물대가 최고 대량 터졌던 시점을 돌파 이미 되어 있는 상태예요. 조정할 때 거래가 없고 그걸 또 한번 넘어섰다는 점, 밴드까지 넘어갔다가 내렸기 때문에 재차 추가적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현재가 오늘 어찌 보면은 여의도 주식왕에 제가 뭐 어떤 종목들을 좀 가져올까 관심주로 하려고 하다가 요거를 또 원래 해도 돼요. 여의도 주식왕으로. 근데 어차피 AS에 설명 드릴 거기 때문에 오늘 보면은 여의도 주식왕의 종목을 2개로 보시면 되는데요. 현재가 매수 관점에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규 매수, 추가 매수, 아마 1,400원대 초반이니까 거의 뭐 가만히 잤으면 이제 본전 정도 됐을 것이고 수익 한번 챙겼으면 재매수 관점 접근하시면서 월봉 차트에서 대량 거래됐던 요 몸통이 정도만 붕괴가 되지 않는 선. 그러니까 요때가 시가가 1,280원이죠. 1,280원 정도의 어떤 그 가격대를 붕괴시키지 않는 선, 혹은 10개월선, 좀 여유 있게 본다면 10개월선이 1,240원 정도에서 1,200원 정도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일단 현 시점에서의 매수력은 상당히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추가적 강세가 아마 나올 거라 봅니다. 추가적 상승세 기대해 볼 수 있는 S맥. 자, 추가적인 AS 들어봤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S맥 살펴봤고요. 이어서 정지우 전문가의 종목도 저희가 AS 한번 해봐야겠죠. 동아화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6월 19일에 들어갔던 종목이에요. 자, 5,740원에 들어갔는데요. 최고가가 10,000원 위쪽으로 또 올라갔었죠. 자, 그런데 최근도 지금 수익권이기는 합니다. 전문가님. 예. 동아화성이 이제 그린 뉴딜 아이템 주목이 되면서 성장 예. 기대감은 계속해서 모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예. 더 홀딩 갑니까? 예, 동화성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 동화성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이제 설명드린 이제 부분이 전기차 관련주 내에서도 수소 쪽이랑 이제 전기차 쪽이랑 두 가지가 같이 엮어서 볼 수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좀 매력적인 부분이 아닌가 또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동화성 같은 경우 무엇보다 일단 30년 동안 실적이 적자가 나지 않았다는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일봉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6월 달에 설명드렸던 이유가 그 당시에 6월 달 같은 경우에는 수소경제위원회가 이제 막 7월 1일 날 출범할 예정이다 보니까 7월 달에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6월 달에 설명을 드렸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수소경제위원회 출범하고 나서 한번 큰 랠리가 나왔죠. 그런데 이 종목 지금 아직도 또 기대감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3분기에 고분자 연료전지 상용화 기대감이 있고요. 무엇보다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가 이제 9월 15일에서 22일 좀 연기됐다고 하는데요. 22일쯤에 또 예정돼 있다 보니까 아직 전기차 모멘텀이 끝나지 않았죠. 그래서 지금은 21선이 이탈된 만큼 단기적인 관점에선 추가적인 조정이 나타났는데요. 60일선 부근이 지지권으로 보여져요. 60일선이 이탈되게 되면 이번 달 추가적으로 5개월 이평선 부근이 6,400원대가 있기 때문에 6,400원대 부근에서 매수 기회를 또 노려보는 전략은 유효할 것 같고요. 지금 중기적인 관점에서 아직 보유하신 분들은 6,900원대 부근을 단기 지지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좀 반등 시에는 또 저항권은 최대 거래량이 시현됐던 고점 부근이 저 위에
9,000원대 중후반대 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또 저항권으로 설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역시 이번 달에 또 떨어지면 기회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만큼 이 기업 같은 경우 아직 모멘텀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본재료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끝났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리고 이제 자사주 매입도 4,000원대에서 30억 가까이 매수세가 또 들어왔었기 때문에 그만큼 바닥에선 4,000원대는 바닥권으로 최저 바닥권으로 설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예전에 2020년도 3월 달 때처럼 그때처럼 대폭락이 나오지 않는 시점이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하게 되면 뭐 다시 뭐 2, 3,000원대까지 떨어질 가능성은 좀 적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아주 뭐 지하실까지 내려간다라고 하면 저 밑에 721선이 5,000원대 초반대가 있죠. 그래서 그 부분 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수에 맞춰서 또 대응 전략을 잘 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동아화성 이 지지권까지 잘 체크를 해주셨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을 잘 지키는 것이 여러분 중요해 보입니다. 두 종목 AS 해봤어요. S맥과 또 동아화성이었습니다. 화면에서 다시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앞으로가 기대되는 종목들 또 챙겨와 주신 것들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귀 쫑긋 열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계좌를 살찌워줄 종목들 체크하는 시간. 먼저 정홍주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아까 전에 또 여의도 주식왕 이 종목 왕 코너를 기대해도 좋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또 저희가 기대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요. 들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옴니시스템 상 들어갔고 내가 직전에 이제 옛날 거 하면 괜히 많겠죠. 최근 거. 그럼 직전 2주 전에도 제가 S맥 또 16% 갔고 머큐리 당연히 간다고 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예. 원래 이제 이것도 지난해 이제 설명드리고 나서 약간 밀리긴 했는데 이게 지금 떨어진 이유가 종합주가지수에 덩달아 밀린 거예요. 종목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었는데 지수가 조정은 이제 뭐 나오기 마련이겠죠. 항상 많이 올라갔으니까 지수가. 근데 이게 충격파를 안 주면서 밀렸으면 종목 자체가 갈 수도 있었겠지만 충격이 워낙 세니까. 근데 솔직히 조정은 알고 있고 다 우리가 지수에 대한 조정 누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충격이 셀지 안 셀지는 그 누구도 모르는 거고 30포인트씩 조금씩 이렇게 밀렸으면은 종목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데요. 일단 머큐리 한번 설명드리게 되면 처음 오신 분들 계시니까요. 5G 강세 이후에 총선 정책 1호라는 자체. 가장 좋은 건 정부 정책이에요. 삼성전자가 비메로 반도체에 대한 투자한다. 그쪽 쭉 올라갔죠. 근데 더 큰 기업이 뭐예요? 기업이라기보다는 더 큰 단체를 한다면 바로 국가가 되겠죠. 국가에서 한다는데 그것도 총선 이기기 위해서 총선에서 정책을 했던 것이 공공화기파이망인데 그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반기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제2의 솔리드 제가 들으면서 2배 정도 올랐는데요. 제2의 솔리드에 대한 가능성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같은 패턴에 놓여 있다. 그래서 서울시와 시민의 통신기본권에 대한 보장이라로 스마트 서울에 대한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 대한 실시로 공공화기파이망을 앞으로 더욱더 확충할 것이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특히 통신 장비를 개발 생산 업체로서 AP통신 3사의 국내에서 유일하게 공급하는 또 기업이라는 점이 이 유일하다. 이런 것도 또 하나의 단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에 매수하신 분들과 또 신규로 하신 분들에 대한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다른 종목들의 차트 보시게 되면은 오늘 아마 시장이 많이 빠지면서 5%보다 더 많이 빠진 것들이 많았을 거예요. 또 장중에는 그래도 5%보다는 10,000원대에서 많이 버티는 모습을 보였는데 현재 만약에 전에 9,900원을 제가 이제 손절까지 했지만 솔직히 손절가 이거 필요 없는 종목이에요. 근데 그래도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일단 매수는 신규는 당연히 현재가 내일 아침에 이제 시가 자체의 매수 관점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손절가를 요 10개월 선, 약 10개월 선 잡고 일단 넉넉히 잡고 약 8,950원. 근데 여기가 한 9,000대 초반인데 보통 끊어진 가격 9,000원. 근데 9,000원에서 살짝 의도도 깼다 갈 수 있으니까 8,950원을 손절가 잡고 내 시가면서 들어가는데요. 거래량 자체가 터지면서 떨어지면 문제가 되는데 거래는 없습니다. 일단 거래가 터진 건 아니고요. 그리고 월봉을 기준으로 보고 가는 거예요, 이거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상 최고 대량 거래 터지고 돌파를 할 때 거래가 실렸어요. 그래서 거래가 실린 하락이 나오지만 않으면 괜찮은 거고 현재 거래가 감소 흐름 속에서 상승 기준을 유지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탄력적인 장기의 기준 5개월 선 내지 10개월 선까지이기 때문에
좀 더 여유 있게 잡고서 손절을 잡고 적극적으로 현 시점 매수한다면 뭐 10,000원대에서 왔다 갔다 했던 하이 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 프로그램인가 고술인가 말씀드리고 10,000원대 부근에 얘기 드리고 나서 13,000원 30% 올라갔죠. 10,00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종목 있죠. 그런 종목이 앞으로의 성장성과 함께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종목은 10,000원까지 금방 올라가요. 호가가 달라져요. 10원 단위가 10,000원대부터 50원 단위이기 때문에 원래 그런 패턴 자체가 10,000원대에서는 빠르게 또 올라가다 보니까 현 시점에서 거래 없는 조정 속에 하반기에 대한 상승세의 모멘텀이 충분한 만큼 제2의 솔리드 가능성까지 생각하면서 어차피 순환해요. 5G가 그렇게 올라갔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왜 5G가 솔리드, 선인 시스템, KMW, OE 솔루션 왜 갔습니까? 지금 미국이 본격적으로 5G를 하려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인프라가 미국, 중국, 일본이 깔림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요. 이번 연도부터. 그래서 화해를 잡는 거고 화해를 끌어내리면서 본격적으로 미국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제 국내의 5G 관련주 역시 대부분의 못 갔던 종목들은 이제 순환매가 돌면서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손절 라인을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전문가님. 네. 1,650원 이하의 시초가에서 우리가 진입할 수가 있는 거고 손절 라인을 제시해 주신다면 네, 8,950원. 그러니까 쉽게 와서는 9,000원 정도 근처인데 8,950원만 붕괴시키지 않는다 한다면 상승 여력을 충분히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가격 전략들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머큐리 이 5G 순환매 속에서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또 체크를 해주셨네요. 화면 통해서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머큐리 살펴봤고요. 이어서 정지우 전문가의 종목도 열어봐야겠죠? 바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오늘은 또 어떤 종목 챙겨와 주셨는지 궁금해요. 예, 지금 지수가 좀 약간 좀 불안한 부분이 네. 있기 때문에 좀 지수와 좀 무관한 좀 이제 재료로 인해서 좀 움직일 만한 기업이 좀 뭐가 있을까 네. 생각을 해서 좀 가져왔습니다. 예. 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먼저 이제 설명드릴 종목은요, 형제 엘리트라는 종목인데요. 최근 들어 이 형제 엘리트 같은 경우 이제 수급 동향을 보게 되면 대표이사가 이제 꾸준하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중국 쪽의 사업이 좀 호조세가 나오면서 중국에서 교복 사업 수주 잭팟이 터졌다 이런 또 이제 기사도 나왔던 부분이 있죠. 이제까지 적자를 면치 못했는데요. 지금 시장의 흐름과 좀 맞는 종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봉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학생복과 또 유니폼, SK 와이번스 유니폼에 또 협력 계약을 또 최근 들어 체결을 했죠. 그래서 이 형제 엘리트가 이제 최근 들어 대선 테마주로 좀 움직이면서 급등세가 나왔는데요. 2020년도 7월 달에 그 당시에 급등세가 나올 때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사업성 관련이 없다 공시가 나왔죠. 그리고 조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대표이사가 그 이후에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재차 또 2020년도 8월 달 이후 초반 이후 중순쯤에 또 다시 급등세가 나왔죠. 이제까지 뭐 대선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사업과 관련이 있다라는 기사를 제가 어떤 대선 테마주도 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대부분 어떻게 대장주로 움직이느냐 이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이런 기업들이 최대 주주가 대표이사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거래량이 바닥권에서 사상 최대 거래량이 시현되고 나서 그 고점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는 부분은 분명히 이제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 이 사상 최대 거래량 시현됐던 2,100원대 고점 부분을 만약 이번 달 돌파가 이뤄지게 된다. 그러면 다음 달까지도 추가적인 관심권은 유효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60개월 이평선 부분을 저항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 위에 3,400원대가 되겠죠. 그리고 일단 지지권, 어떻게 보면 이제 손절 라인대 부분을 생명선 부근인 이 21선 부근 1,790원대로 보시면 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내일 시가가 이제 어떻게 이제 빠져서 혹은 떠서 출발할지는 좀 예단할 수는 없는데요. 그날 항상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시가 이하 5일선 기준가로 보는 게 정석적인 매매 방법이겠죠. 그래서 내일 만약에 지수가 좀 아침부터 강하게 하락 출발한다라고 하면 일단은 이제 5일선 만약에 깨져서 출발한다라고 하면 좀 더 보류했다가 5일선 기준가로 보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시초가부터 해가지고 5일선 기준가로 만약에 근데 시가가 뭐
뭐 양호하게 출발한다. 그렇다고 하면 5일선 기준가로 내일 시가부터 해서 보는 전략도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무엇보다 주식은 거래량이에요. 그리고 항상 수급입니다. 누가 들어왔느냐가 중요하고요. 무슨 이유 때문에 들어왔느냐가 중요하죠. 주말에 이제 중국의 양재치라고 하죠. 중국 고위급 위원이 우리나라를 부산 쪽에 방한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앞으로 시진핑 주석의 방한 논의가 또 이뤄질 예정이다 보니까 중국 쪽에 또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이 주목받을 가능성도 하반기에 충분히 있다는 관점에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국발 모멘텀 플러스 그리고 대선 테마로 엮여 있는 만큼 그리고 최대 주주가 추가 매수세가 들어온 만큼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형지 엘리트, 뭐 중국발 모멘텀도 있었고, 뭐 거래량 수급 등등 잘 체크를 해주셨네요. 손절 라인은 1,790원이었습니다. 화면 통해서 정리하고 돌아오시죠. 네, 여러분 앞으로가 기대되는 두 종목 살펴봤습니다. 머큐리와 형지 엘리트였는데요. 어떤 종목이 조금 더 여러분에 있어서 마음을 바운스하게 하셨을까요? 저희 쪽으로 투표 많이 해주세요. 투표할 시간 얼마 없습니다. 투표 많이 해주세요. 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자, 여러분 두 전문가와 함께 내일장 전략들 세워보고 있는데요. 이제는 마이크를 넘겨서 60초 동안 좀 더 딥하게 들어볼 수 있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1분 PR 타임인데요. 잘 들어보시고 투표에 또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기호 1번 정홍주 전문가와 함께 할게요. 전문가님, 네. 오늘 좋은 종목들도 주시고 참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못다한 이야기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60초 스타트! 시청자분들을 좀 더 도움될 수 있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방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종목들의 위치를 보세요. 항상 주식은 월봉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봉도 좋겠지만 그건 단기고 기준이 월봉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세밀하게 주봉, 일봉, 분봉을 보면서 한다면은 실패할 가능성이 별로 없는데 하루에 어떤 목매는 매매를 단기 매매만 하게 된다면 일시적 현상으로 하다가 물렸을 경우에 손실하기 때문에 항상 월봉 보시고 이격이 짧은 거죠. 최근에 지수가 워낙 많이 올라갔으니까 지금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건 이격도가 짧고 지수의 연관성이 떨어지는 그런 종목들의 바로 그 통신주 이런 것들의 경기에 크게 민감하게 보지 않고 또한 미국과 중국의 정책 자체가 5G를 통해서 경기를 살리겠다 했기 때문에 그쪽 분야에 대한 매매는 반드시 필요한데 그동안에 못 갔던 종목의 순환매 차원에서 그런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본다면 좀 더 안정적 매매의 수익률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60초 안정적으로 또 말씀을 맞춰주셨네요. 여러분, 정홍주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으신가요? 투표 많이 해주세요. 이어서 정주 전문가께도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전문가님, 준비되셨을까요? 예, 준비됐습니다. 예, 60초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지금 증시 상황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대신 지금 나스닥 선물 지수는 약보합이에요. 아직까지는 뭐 크게 조정받는 움직임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모멘텀이 있지 않다 보니까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에 대박을 도전해 볼 만한 핫 이슈가 될 만한 종목, 급등주, 랠리가 나올 만한 핫 이슈, 분명한 팩트를 가지고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8월 27일 날입니다. 제가 그날, 목요일 날이죠. 그 다음 날 역시 핫 이슈가 될 만한 종목을 집중적으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꼭 역시 저한테 투표를 하시게 된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심혈을 기울여서 이번에 준비하고 있는 만큼 아마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주식이라는 부분은 항상 대형 이슈가 터질 만한 이슈가 나오느냐, 이제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또 누가 들어왔느냐, 그리고 거래가 터졌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꼭 놓치지 마시고 투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 팩트에 기반한 핫 이슈, 여러분 다음 주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다음 주 수익 낼 수 있는 전략들 궁금하시다고 한다면 정주 전문가 향해서 투표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네요. 자, 그러면 이제 투표함을 닫아야 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투표 많이 하셨죠? 이제 투표함을 닫고요. 최종 결과를 바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가 아니죠.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 목요일 밤 11시 무료 방송 진행자가 결정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 주 여러분께 수익을 전달해주기 위해서 함께해 주실 전문가 결과 나왔습니다. 65%로 정주 전문가 예. 함께 하시게 됐네요. 예. 정홍주 전문가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예, 오늘 많이 노력해 주셨는데요. 자, 정주 전문가님, 예, 그러면 예. 다음 주에 핫 이슈도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내용 조금 더 들어볼 수 있는지 들어볼게요. 예,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좀 이제 공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모두 참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만큼 심혈을 기울이고 가장 중요한 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아마 자세한 부분 들으시면 이해가 충분히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저는 항상 기준이 있습니다.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시현됐는지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3분기에 최대 실적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역시 실적 모멘텀과 더불어서 4분기까지도 기대감이 있습니다. 아마 굉장히 중요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주 목요일 밤 11시입니다. 모두 참석하시길 당부해 주셨네요. 여러분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건 바로 내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 11시 준비된 무방이 있죠. 정호주 전문가 준비 많이 해주셨다고 하는데요. 정혜영 전문가시죠? 정혜영 전문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준비 많이 해주셨다고 하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 주식은 우리가 항상 알기로는 갈 적에 마냥 갈 것 같이 이렇게 보이죠. 근데 주식은 마냥 가지 않습니다. 항상 올라가다 보면은 어떤 변곡점이 있는데 제가 이제 고래기법 파동을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1, 3, 5, 7, 9, 11 이렇게 파동이 변곡점이 있죠. 그래서 이 월봉 상태를 잘 보시면은 3개월째 가느냐, 5개월째 가느냐, 경우도 3개월째 못 가느냐 가느냐 또 5개월째 가느냐 못 가느냐 이게 어떤 변곡점에서 방향성이 잡히면은 그 방향성이 잡힌다는 것은 바로 일봉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서부터 이 차트를 보면은 4일 전에 척추에 근접할 때 약세 신호가 나왔거든요. 그때부터 경계하자라고 먼저 하죠. 근데 경계하자로 하지만 이 점쟁이처럼 뭐 어디까지 떨어진다 이게 아닙니다. 일단 경계할 때 딱 경계를 하는 것이고, 자, 우리가 운전할 때 똑같아요. 운전할 때 빨간불이 딱 켜지면 일단 가다가 서야 되겠죠. 그 다음에 파란불이 언제 나타날지는 신호등마다 다 틀립니다. 길게 형성될 때도 있고 짧게 형성될 때도 있고 모르기 때문에 항상 경계를 했다가 확인 재매수라고 제가 그런 말을 많이 쓰죠. 근데 우리나라 종합주가에서는 파동이 있기 때문에 5개월째는 중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 달에 만약에 못 간다면 항상 1947포인트를 제가 전에 올라올 적에 언급을 많이 했죠. 1950, 1947을 언급을 많이 했습니다. 그 기준을 넘었을 적에 가자 상승세를 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지수가 내려온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면 벌써 1947, 1950 거기까지 항상 보고 있어요. 거기가 떨어진다가 아닙니다. 보고 있으면서 그 방향성으로 맞춰 나가는 겁니다. 맞춰 나가다가 일봉에서 단기 지표가 매수 신호가 나오면은 무릉등에 풍덩 빠졌다가 매수 신호가 나오면 그때 매수하면 되는 겁니다. 확인 매수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섣불리 점을 치지 말라는 거죠. 이 주식은 점을 치면 일반인들 다 죽습니다. 왜?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식을 맞추는 게임이 아니고요. 현재 시대의 방향에 맞춰 나가다가 현금 비중을 넉넉히 들고 있다가 턴하면 충분히 매수를 할 수 있는데 이럴 적에 종목 장세라고 그래요. 그래서 종목 장세 초점을 맞추는 전략은 계속 제가 공개 방송에서 언급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종목 장세 속에서 맞춤 전략 내려주실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전문가님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잠시 후 밤 11시입니다. 여러분, 정혜영 전문가와 함께 맞춤 전략 들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포털 검색창에 여의도 주식왕 검색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링크 타고 저희 홈페이지 연결이 되는데요. 들어오시면 메인 페이지에 정혜영 전문가의 사진이 보이실 거고요. 그 밑에 방송 입장 버튼이 깜빡이고 있을 겁니다. 깜빡이는 방송 입장 버튼 클릭하시면 잠시 후 밤 11시 우리 정혜영 전문가와 함께 무료 방송 챙겨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혹시 놓친 정보가 있으실까요? 그렇다면 유튜브로 다시 보기 또한 가능합니다. 여러분 꼭 많이 수익 내실 수 있도록 저희 모두 응원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정홍주 전문가, 정주 전문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의도 주식왕 모든 스태프들이 여러분의 내일장 성투를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